자,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5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생성, 선택까지 한 번에 하래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요거 제가 작성한 거 그대로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은 쓰세요. 쓰셔야지만 이제 손에 익어요. 자, 드롭 데이터베이스 삭제한다. 근데 if exist 존재하면 삭제한다.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생성해라. A5라는 데이터 생성하고 그 다음 use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먼저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게시물이 아니라, 자, DPT라는 거는 디파트먼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부서 테이블에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를 뭐 해달래요? 추가를 해달래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회사에는 홍보 부서랑 기획 부서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부서를 이제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create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테이블 dp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pt. 자, 그 다음에 id는 한 번에 갈게요. 어떻게 쓴다? int 적어주시면 되고요. 음수일 일 없으니까 unsigned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자, 난널 써주면 되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원래 한 번에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토 인크리먼트는 아까 제가 뭐가 필수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걸어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일단 이렇게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ID 이렇게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어차피 얘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에 의해서 이제 ID 값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던 아니면 요렇게 쓰시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줄로 쓰는 걸 좀 선호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레지데이트 만들어주면 되겠죠? 레지데이트 이제 작성 날짜니까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이 언제 생성됐는지 생성된 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me이라 써주고 캐릭터 100자 정도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제 속성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유니크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뭐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뭐 해당 아이템이 뭐 유니크하다, 유니크 아이템이다,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유니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테이블에 몇 개밖에 걸 수 없다고 했죠? 무조건 하나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 테이블에 이제 컬럼당 하나밖에 걸 수밖에 없는데 이 유니크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도 중복 금지고 유니크도 마찬가지로 중복 금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원에 관련된 회원에 관련된 테이블을 만든다 했을 때 아이디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를 걸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있죠? 걔네들은 중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유니크 속성을 걸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건 아이디 외에 내가 중복 금지가 돼야 되는 그런 컬럼 같은 경우는 뭘 걸어준다? 유니크를 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회사의 이제 회사의 부서가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부서 이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보부서랑 기획부서를 추가를 하니까 insert into까지 같이 해줘야겠죠. 어떻게? dpt 그 다음에 set 레지데이트라고 적어주시고 now 그 다음에 name이라고 적어주시고 하나는 뭐예요? 홍보부서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부서? 기획부서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가 추가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from에서 dpt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가 잘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자, 이번에는 사원 테이블을 생성해야 돼요. 그럼 사원 테이블은 이제 인플로이먼트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create 테이블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emp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아이디랑 매지데이트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홍길동의 사원, 홍보부서, 그 다음에 홍길수는 뭐 홍보부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name이라 써줄 거고요. 자, 여기서 name은 뭐예요? 사원 이름을 이제 집어넣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원은 각각 뭐가 있어야 된대요? 부서 이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DPT name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00자 정도만 쓰고요. 낱널. 자, 별일 없으면 다 낱널을 걸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서에 3명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해놓은 거는 다 반복되는 것들이죠. 아까 계속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살짝 응용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했던 거예요. 자, name은 뭐예요? 여기서 홍길동이죠. 홍길동. 그 다음에 자, 얘는 부서가 뭐래요? 홍보부서래요. 여기다가 홍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진행하지 말고 일단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해보세요. 왜 얘부터 실행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쿼리가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에러 떴다라는 거는 요 문법에서 에러가 났던지 아니면 앞에서 뭔가를 안 해서 에러가 났던지 둘 중 하나겠죠. 자, 이번에는 홍길순도 마찬가지로 홍보부서고, 자, 얘는 임꺽정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기획부서래요. 그래서 기획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셀렉트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확인을 하세요. 제대로 돼 있는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죠. 자, 그러면 홍길동과 홍길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걸 확인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입사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더니, 자, 회사 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홍보를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은 사람이라 합시다. 사장님이라 할까요? 자, 홍보랑 마케팅은 다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홍보보다는 마케팅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여. 라고 얘기해서 홍보부서를 여러분들이 마케팅 부서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자, DPT 테이블을 까보면 현재 DPT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홍보부서랑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MP 테이블도 까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홍보랑 기획부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DPT를 쓰면서 set 그 다음에 name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거? 이거는 지금 DPT 테이블의 name을 말하는 거예요. DPT라는 거는 회사, 부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 이름을 마케팅으로 변경하는 건데 누구 거를? 그렇죠. 그래서 name, 홍보부서를 우리는 뭘로 바꾼다? 마케팅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거를 where 안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든 부서 이름이 마케팅으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name, 홍보부서인 name을 홍보부서인 녀석을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셀렉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DPT의 홍보부서가 뭘로 바뀌었어요? 자, 마케팅으로 변경됐어요. 자, 마케팅으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발생하죠. 어떤 실수가 발생할까요? 지금 우리는 DPT를 바꾼 거예요? EMP를 바꾼 거예요? 지금 DPT에 있는 부서명을 다시 홍보에서 마케팅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DPT가 변경됐다 해서 마케팅 팀이 변경됐을까요? 다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사원 테이블에도 이게 반영됐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일단 내가 다 바꿨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테이블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개발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 그 바뀌었을 때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연관된 것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마케팅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DPT뿐만 아니라 EMP 테이블에도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해볼 건데, 이어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 DPT 테이블을 사장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부서를 마케팅으로 변경을 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부서 테이블만 변경했다 해가지고 그 부서 테이블이 사원 테이블에 영향을 끼치냐? 아니죠. 왜냐면 서로의 테이블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테이블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DPT 테이블 따로, EMP 테이블 따로. 그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 한 부서, 한 테이블을 바꿨다 해가지고 그게 다른 테이블에도 같이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는데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 그렇죠.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DPT 테이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바로 EMPT 테이블에도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EMP라고 적어주시고, 자, 자, 지금 DPT 테이블 같은 경우는 EMP 같은 경우는 우리가 DPT name이라고 쓰고 있죠. 그렇죠? 이름을. 자, DPT 네임을 당연히 마케팅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되고, 어떤 거를 where DPT 네임이 뭐인 녀석을 홍보부서, 그렇죠, 홍보부서인 녀석을 바꿔줘야 된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EMP 테이블 이제 요거를 까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 보이죠? DPT 네임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케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은 조금 변덕스러운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마케팅을 다시 홍보로 변경해달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부서명만 홍보해서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홍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원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홍보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뭐 처음에는 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부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사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장님이 명령한 대로 다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홍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마케팅을 홍보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마케팅을 홍보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잘 바뀌었습니다. EMP 테이블도 바뀌었고 DPT 테이블도 잘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장님이, 야, 3일째, 야, 내 처음에 결정이 맞았대요. 다시 홍보를 뭘로 바꾸래요? 마케팅으로 바꾸래요. 슬슬 열받기 시작하죠. 그죠? 아, 사장님 도대체 왜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냐. 슬슬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구조적인 결함을 딱 발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부서명을 바꿀 때 오직 DPT에 있는 것만 잘만 바꾸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 EMP 테이블도 같이 변경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장님이 이름을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승질 나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뭔가 하기가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 그래서 자, 뭔가를 여러분들 구조를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생각을 합니다. 자, 홍보를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변경을 하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써야겠죠. 일단 쿼리를 써야 되긴 하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니까 한번 씁시다. 자, 그래서 일단 바꿨어요. 자,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대요. 자, 사원 테이블에서 이제는 부서를 이름이 아닌 뭐로 기억한대요? 그렇죠, 번호로 기억한대요. 자,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참고로 적을수록 좋은 거고 코드도 마찬가지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홍보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마케팅 기획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라는 말도 그렇고 마케팅이라는 말도 그렇고 결국에는 EMPT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마케팅 또는 기획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알고 홍길동이 어떤 부서인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케팅. 임꺽정은 기획부서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테이블이 바뀌니까 어때요? EMP 테이블에도 변경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부서 테이블에 있는 이 DPT 네임이라는 걸 제거를 시킬 겁니다. 제거. 자, 근데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홍길동, 홍길수, 임꺽정이 어떤 부서인지 안다 모른다?
그렇죠. 당연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dpt name을 삭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dpt emp 테이블에 dpt name을 뭐한다? 제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제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emp 그 다음에 어떻게? 드롭이라 했죠. dpt name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거가 됐어요. 자, 정상적으로 제거가 되고 나서 dpt name을 확인해보면 있다 없다?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얘네가 각각 어떤 부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alter 테이블이라 적고 그 다음에 emp adder column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저는 dpt id라는 거를 추가를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int 음수를 허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unsigned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nul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dpt name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일단은 추가를 하니까 다 뭐예요? 0이죠. 0이에요. 0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를 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될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dpt를 여러분들이 뭐 한다? 까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pt를 까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id가 1이죠. 어떤 부서가? 마케팅 부서가 id가 1이고, 기획 부서는 뭐예요? 그죠. 기획 부서는 2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empt 테이블에 있는 dpt id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변경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update emp 그 다음에 set dpt id가 1. 자, 1은 무슨 부서라고요? 그죠. 1은 마케팅 부서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where dpt name이 어떤 거를? 자, where name이죠. 자, name이 뭐인 녀석? 마케팅 부서. 그죠? 그러니까 즉 마케팅 부서에 얘는 지금 없죠. 자, 설치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name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emp 제가 이거를 삭제를 너무 빨리 해버렸네요. 자,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삭제를 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정이 안 되겠죠. 다시 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영상 보신다면 좀 뒤로 당겨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진행할게요. 왜냐면 이걸 먼저 제거를 했죠. 왜냐면 요거부터 하고 나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뒤로 당길게요. 어차피 정답에서도 제가 뒤로 당길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다시 재실행을 할게요. 됐어요.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lter 테이블 해가지고 추가했고요. 그 다음 emp 설치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은 1번이고 id가 1번이고 기획부서는 뭐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 그죠? 까보면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능하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 2번은 무슨 부서예요? 그거죠. 그죠? dpt id를 이제 기획부서. 기획부서는 dpt id를 뭘로 해라? 2번으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바뀌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emp를 다시 한번 설치를 까볼게요. 자,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야? 안 바뀌었네요. 뭔가 지금 오류가 있나 보죠? 자, name 홍보부서 dpt name. 그렇죠. 자, 제가 잘못했죠? 자, name이 아니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dpt name이 와야 되는데 잘못했죠. dpt name 이런 식으로 이걸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보면 얘는 해석하면 뭐예요? dpt name이 뭐야? 마케팅 부서인 녀석을 마케팅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부서의 dpt id를 뭘로 변경하다? 1로 변경해라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기획부서의 dpt id를 뭘로 변경해라? 그렇죠. 2로 변경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dpt name. 자, 지금 오류 코드 1064라는 거는 오류가 났죠. dpt id where dpt name. 세미콜론 안 붙여서 그래요. 세미콜론을 붙여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세미콜론 안 쓰게 되면 얘가 지금 이어진 코드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세미콜론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문장의 끝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온점 찍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DPT 아이디가 뭘로 변경됐어요? 그죠? 1로 변경됐죠? 마케팅 부서는 DPT 아이디가 1로, 기획 부서는 아이디가 뭘로? 2로 지금 변경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드롭을 시켜야죠. 됐죠? 이걸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서 지금 이제 변경을 조금 오래 걸린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잘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임명록 좀 가져와봐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임명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회사 부서가, 그러니까 부서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뽑아서 드리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쿼리를 딱 날려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있죠, 요거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여러분들 요걸 할 일은 없는데,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ASTM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내보내기 해볼까요? 내보내기. 파일 이름 지정해달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a.asm이라고 그냥 이름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내보내기 해가지고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죠? 이렇게 요렇게 임명록을 작성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사장님이 홍길동이 요런 날이 들어왔고, 홍길순도 마찬가지로 임꺽정도 요런 날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사장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얘네들은 알겠는데 이 DPT 아이디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PT 아이디는 부서 번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장님이 1번 부서가 1번 아이디가 뭐 마케팅이고 홍보인지 기획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from DPT ID DPT라고 쓰고, 그 다음에 where ID가 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ID가 1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DPT 테이블의 ID가 1인 녀석은 마케팅 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2번이라고 쓰면 기획부서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장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사장님한테 쿼리 직접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사장님이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회사 잘리겠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홍길동과 홍길순이 같은 부서인 사람인 건 알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같은 부서인 사람인 알지만 얘가 도대체 어떤 부서인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후회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EMP 테이블에 멀쩡히 살아있던 뭘 지웠죠? DPT name이라는 걸 지웠잖아요. DPT name의 역할은 뭐예요? 각각의 그 부서 사람들이 뭐 어떤 부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DPT name을 쓴 거잖아요. 근데 DPT name을 또 제거한 이유가 뭐예요? DPT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마케팅 또는 마케팅을 홍보로 바꾸니까 EMP 테이블도 그거를 매번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PT ID라는 걸 도입했고, 그 다음에 DPT ID를 통해서 그 녀석이 마케팅 부서인지 홍보 부서인지를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했더니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명록을 뽑아서 드리니까 걔가 어떤 부서인지 1번, 2번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안다, 모른다? 그렇죠. 모른다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 거의 제일 큰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왼쪽은 얘는 DPT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다? 얘는 DPT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DPT 글씨 못 써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EMP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DPT에는 데이터가 현재 몇 개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 그렇죠.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어요. 왜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마케팅이죠. 1번 마케팅. 자, 마케팅을 1번은 이제 아이디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기획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EMP 테이블에는 사원이 몇 명 있다? 총 3명 있죠. 한 명,
2명, 그 다음에 3명,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각각 얘네들이 부서 번호가 몇 번이에요? 얘는 1번, 1번, 2번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녀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조합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내용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된 결과를 우리가 사장님한테 드려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테이블의 조회법을 알려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이해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저는 select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rom이라고 쓴 다음에 emp랑 dpt 테이블을 동시에 조회를 해볼 거예요. 동시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자, 실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데이터가 총 몇 개가 나왔죠? 그죠? 데이터 몇 개 나왔어요? 그죠? 6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 테이블에 2개가 있고 사원 테이블에 지금 몇 개?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2개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조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 조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랑 야 조인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냐면 이런 류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이 지금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기획부서도 마찬가지 연결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합을 하게 되면 1번, 1번이 나오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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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2번, 1번, 2번, 1번, 2번, 2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조합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6개. 보이죠? 6개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무지성 조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지성 조인. 자, 홍길동은 지금 이제 마케팅 부서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홍길순도 마케팅, 임꺽정은 기획부서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무지성으로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 자, 지금 우리가 EMP 테이블의 부서명을 지금 DPT ID를 통해서 식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DPT ID를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1번, 1번, 2번 이렇게 써놨던 이유는 뭐예요? DPT 테이블의 마케팅 부서하고 기획 부서가 지금 번호가 뭘로 돼 있다? 마케팅 부서는 아이디가 뭐예요? 1이고 기획 부서는 아이디가 뭐예요? 2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1번, 1번, 2번이라는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랑 일치한 결과만 조인을 해야 되고 얘랑 일치한 거, 즉 아이디가 서로 일치한 것만 조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탄생이 돼야 되냐면 지금 마케팅은 얘랑 조인이 돼야 되고 기획부서는 누구랑 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랑 맞는 2번이랑 조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인한 결과를 그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 요 결과물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여기 이제 조인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select 그 다음에 from emp inner join이라는 게 있습니다. inner join. 자, inner join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nner join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면 결국에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얘랑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얘랑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요 아이디랑 EMP 테이블에 있는 DPT 아이디랑, 그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EMP 테이블에 있는 뭐랑? DPT 아이디랑 일치한 것만 지금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는 이게 아이디죠. 아이디. 이 아이디랑 이 EMP 테이블에는 뭐? 바로 DPT 아이디가 있잖아요. 요 아이디랑 일치하는 것만 지금 우리가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자, 문법을 쓸 때, 자, 여기 보이죠? 조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 룰. 그게 바로 뭐냐면 on이에요. on. 요거는 외우세요. 이너 조인 on은 그냥 한 묶음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EMP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DEPT 테이블이 이제 조인돼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EMP 테이블에는 뭐가 있다? 자, EMP는 뭐가 있어요? 자, DEPT ID가 있다 했죠? 그죠? DEPT ID. 그 다음에 여기다가 DEPT I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ID하고 DEPT ID가 일치한 걸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끔씩 이제 또 이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같다를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이걸 쓰네? 이거는 나는 대입 연산자로 배웠는데, 그러면 요 변수에 뭐 대입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같다예요. 같다. 뭐라고요? 같답니다. 같다. 즉, EMP 테이블에 있는 DEPT랑 DEPT에 있는 ID랑 일치하는 것만 조인해라.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근데, DEPT ID죠. 자, 잘못 썼네요. DEPT ID.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너 조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합 본 적 있나요? 집합? 자, 집합 보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너 조인은 어느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너 조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너 조인이다. 안쪽 조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는 거를 조인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지금 뭐 한 거다? 가져온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DEPT ID랑, 그러니까 즉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ID랑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랑 일치한 것만 지금 가져오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DEPT ID 보이죠? DEPT ID.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누구 테이블인 거예요? 지금 이거 EMP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은 누구예요? EMP고, 오른쪽은 뭐예요? DEPT죠. 참고로 이거를 여러분들 바꿔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바꿔 쓰게 되면 당연히 순서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요걸 바꿨다 해가지고 바꿔지는 건 아니고 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from EMP이기 때문에 EMP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자, EMP가 어쨌든 나오는데,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 부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홍길동과 홍길순과 임꺽정이 어떤 부서의 사람인지만 지금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from 한 다음에 from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all 이거를 emp.all이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게 되면 뭐냐면 EMP에 있는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게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이렇게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DEPT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나오고 있어요? DEPT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DEPT에 모든 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썼던 것처럼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DEPT의 모든 것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너 조인 했죠? 그죠? 이너 조인해서 일단은 요 결과물이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EMP 테이블과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에 있는 요 네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쉼표한 다음에 EMP의 모든 것과 쉼표한 다음에 DEPT.name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보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조인이 돼서 그 결과물만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사장님한테 요거 자체를 그냥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ID, 레지데이트, 네임, DEPT ID, 뭐 네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임을 왜냐면 네임이 중첩되잖아요. 여기 네임 있고 여기 네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컬럼에다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별명은 AS. 자, AS라는 거는 뭐냐면 알리아스라 해가지고 별명이란 뜻이에요. 알리아스. 별명.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부서명이라 쓸 건데
다운표 해가지고 부서명을 써도 되는데 저는 백틱으로 써가지고 부서명을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문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작은 다운표로 쓰게 되면 얘도 이제 적용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부서명이라는 이름으로 조회를 하려 할 때 그 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틱으로 쓰셔야 돼요. 백틱으로. 자, 나중에 이제 하면서 에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튼.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네임이 뭘로 바뀌었죠? 그죠? 부서명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근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자, 굳이 DPT 아이디 보여줄 필요 있을까요? DPT 아이디는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단계별로 이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EMP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일단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EMP 테이블의 아이디 말고, EMP 테이블에 있는 레지레이트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 있는 네임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DPT 아이디를 제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코만 빼면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아이디, 레지레이트, 네임.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각각 이제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뭐예요? 이 아이디는 사원 번호가 되는 거죠. 사원 번호. 그죠? 자, 레지데이트는 뭐예요? 입사 날짜죠. 그죠? 입사일이라 쓰세요. 입사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사원명이 되겠죠. AS 사원명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실행해보면 자, 깔끔하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입사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굳이 10분초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0분초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면 여기다가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가로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굳이 10분초 말고 이렇게 딱 일자만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잘 나오게끔 만들어 준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보여주면 된다. 자,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적용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정렬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오더바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오더바이 한 다음에 내가 뭐 부서명.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인이 되는 거죠. 아니, 조인이 아니라 정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걸 잘 보세요. 부서명을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부서명 적용됐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에러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백틱과 그냥 다운표로 쓰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쓰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백틱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그냥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운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조회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명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일단 부서명으로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 쓴 다음에 사원명이라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부서명으로 일단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사원명으로 정렬을 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다.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랭킹. 또는 나는 사원명을 뭐 할 수 있다? 뭐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하면 DSC를 얘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ASC가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부서명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사원명은 내림차순으로도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걔네들한테는 이제 오름차순은 뭐예요? 당연히 기억이 제일 먼저죠. 기억부터 희까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실무 수준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실무 수준 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EMP 매번 EMP, DPT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자체에도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저는 EMP 테이블에는
E라는 이제 이름을 붙일 거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이라는 거에는 뭘 붙일 거다? D라고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EMP 대신에 뭐 쓸 수 있냐면 E라고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DPT는 뭘로? D로.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도 다 바뀌어야 돼요. E,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실무 수준의 코드예요. 이렇게. 요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